문제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연직 배수공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직 배수공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요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시공주의상 쓰시오 이렇게 난 거예요. 어제도 내가 볼 때 이 물은 패턴으로 봐서 유문재 낸님이 어제 그 문제 사성이 낸 놈하고 같은 놈이 낸 것 같은데요. 어제 뭐라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항만공사에서 피복공사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항만공사 항만시설물 중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가만히 보니까 물어본 그 말의 패턴이 요거하고 똑같죠, 이제.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렇게 됐어요.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공주의사항 쓰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연직배수공법을 기술하고 이건 뭐고 이건 뭐냐. 그래서 여기다가 출제를 낸 사람은요 원리. 연직배수공법에 대해서 종류와 원리를 기술하고 시공주의사항 쓰시오. 요래면 되는데 그냥 이 말 없이 연직배수공법을 기술하고 그러면 시공주의사항은 뭐고 이건 또 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공주의. 그럼 이거나 똑같은 거지. 이거는 뭐냐? 그럼 피복공사에서 피복석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고 피복석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고 아니면은 피복석의 재료인가 피복석의 재료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뭐 운반 또는 뭐 시공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명쾌한데 이렇게 아사무리하게 물었잖아요 말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채점 뭐 매기는 건 나중에 얘기고 쓰는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리게 쓸 거라고요. 시공주의상이란 말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대제목을 이것도 띄워야 되냐 이것도 띄워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됐죠. 이제. 이걸 대제목으로 띄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요 말은. 요 말은 뭐고 요 말은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암에 애세무리하게 써놨는데 이 말은 뭐고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질의 안 하시잖아. 그러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쓰느냐면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갔다라면 개요를 써요. 일단은. 근데 두 번째는요. 연직배수공법의 원리를 씁니다. 네? 연직배수공법에 대해 기술하고 이 얘기는요.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써라는 거예요. 원리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연직배수공법 시공주의상 쓰시오. 이렇게 가요 저는요. 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썼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살짝 더 들어간다면 여기에다가 두 번째 종류. 연직배수공법의 종류. 버티컬 드레인 공법의 종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원리. 그 다음에 시공주의상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래서 개요는요. 연직배수공법이란 난 이렇게 써요. 연직배수공법은 우리가 버티컬 드레인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폼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리는 연직의 배수층을 설치해서 연직의 배수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의 원리 얘기입니다. 설치해서 어떻게 해요? 안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진식 공법이잖아요. 예? 예. 연직 배수 공법이 딱 나왔으면 얘가 뭐라고 물었던 간에 원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법이 시험장에 나면 그 공법의 시공법 개요나 원리를 반드시 개요에다가 써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1교시 용어에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팩드레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샌드 드레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팩트위스 채공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있는데 뭐가 있죠? 페이퍼 드레인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종류별, 종류별 공법의 원리. 그래가지고 샌드 드레인, 두 번째 팩 드레인, 세 번째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네 번째 팩 트위스트 책, 다섯 번째 뭐예요? 페이퍼 드레인. 이렇게 쓰겠죠. 그럼 종류별 원리가 뭡니까? 이게 원리가 뭐예요? 배수 재료가 뭡니까? 이거는 샌드고요. 이거는 모래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배수 재료가 뭐예요? 플라스틱 뭐예요? 배수 재료가 뭐죠 이게? 플라스틱 보드잖아. 플라스틱 보드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팩 트위스트, 이거 팩망이에요, 그죠? 이것도 모래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모래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은 뭐예요? 배수종이죠. 원리가. 연직의 배수 재료를 이걸 써서 안미를 촉진시키는 거 보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로 설치해서 안미를 촉진한다. 옆에다 싸잡아서 이렇게 딱 쓰면 안미를 촉진한다. 그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면접에 가도 물어봐요. 연직 배수 공법의 원리가 뭐냐면요. 연직의 배수층을 설치해서 안미를 촉진시키는데 공법마다 연직의 배수층이 틀리다는 겁니다. 연직 배수 재료 얘기예요. 연직 배수 재료. 면접 가면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 연직 배수 공법의 원리를 설명하라 그래요. 이 원리가 이거예요. 맞죠? 수평 진공 배수 공법 원리가 뭡니까? 집안을 진공시켜서 안미를 촉진시키는 공법이죠. 맞죠? 맞나요? 맞잖아. 그럼 시공주의사가 뭐예요? 연직도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시공주의사. 이거에 대해서 시공주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수 재료가 좋아야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연직으로 박는 거니까, 땅속에다 연직으로 이렇게 박는 거니까 뭐예요? 연직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미어 이펙트가 중요하죠. 스미어 이펙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well resistant가 중요하죠. 그죠? 유수 저항. 요거. 근데 이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배수 재료가 잘리고, 그 다음에 접히고, 그 다음에 뒤틀리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유수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유수 저항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스미어 이펙트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K식의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땅속에 발때 K식의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스미어 이펙트는. 그래서 요 스미어 이펙트는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 여기다가 K식을 박을 때 여기다 성토를 하기 전에 이렇게 K식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모래를 투입하죠. 이 모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입해서 땅속에다 연직의 모래 배수층을 설치하는 건데 보통 30m일 때 안밀층의 두께가 30m일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밀층의 두께가 30m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30m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 점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물이 많다 이런 얘기야. 물이 꽉 차 있는 구간이 30m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K식을 박어. 그다음에 빼. 근데 K식을 박을 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요 진동에 의해서 이 다이아를 보통 3전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이 부분이 흙이 흐트러져. 그래서 이 부분에 교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어 존이라 그래 이걸. 스미어라는 건 교란됐다. 이걸 구역이다. 그래서 교란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미어 존. 그래서 이 다이아가 만약에 D다라면 3배 내지 4배의 다이아만큼 이 주변의 흙이 흐트러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이 일로 들어오는 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미어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스미어 존, 그래서 우리가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교란 영역을 뭐라 그래요? 영역을 스미어 존이라고 그러고요. 스미어 존이라고 하면 이때 생기는 교란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미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교란대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암밀이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교란대에서 생기는 효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암밀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암밀이 지연되는 거예요. 스미어 이펙트가 뭐냐면 암밀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스미어 이펙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만큼 교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입자가 막 흐트러져서 개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빠져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샌디매트를 깔았으면은 요 샌디매트 측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게 개판돼 가지고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수가 지연되는 거예요. 배수. 암밀이 지연됐다 이 얘기는 배수가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배수가 지연됐다. 네.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네, 이게 또 쉬운 주의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스미어 이펙트를 방지하려면은 이거를 방지하려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갖다 내가 well restance라는 건 뭐냐면요. 유수 저항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 배수 재료가 잘리고 접히고 뒤틀리고 연직도가 안 맞고 엉망진창으로 시공했다. 연직도 불량. 예. 요러면은 또 물이 흘러가는 게 제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흘러가는 물이 저항을 받는 따라서 이 well resistance를 우물 저항이라고 해요. 우물. well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더 쌈박한 말로 표현하면요. 흐르는 물이 저항을 받는 따라서 유수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resistance라는 말에 저항한다는 뜻이고 resist 그러면 그래서 서턴스 그러면요. resistance 그러면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resist 그러면요. 저항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유수 저항 또는 우물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well resistance의 이유가 뭐냐? 요게 배수재가 잘리고 접히고 뒤틀리고 연직도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배수재로 쓴 재료 모래의 입도가 불량해. 예, 그러면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well resistance가 문제입니다. 스미어 이펙트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로 인한 뭐가 일어난다라서 할까? 스미어 이펙트로 인한 암밀 지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배수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배수 지연. 이건 요령이에요. 이해한 대로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적도 요 네 가지가 시공 주의사항이에요. 그렇죠? 요 네 가지가 시공 주의사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입도 불량이라는 말 아까 했었죠? 그죠? 배수가 잘리고 들어오는 입도 불량. 그죠? 여기에 보면 입도. 네. 재료의 입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입도. 여기도 썼지만 사실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료 중에서 들어가는 게 모래이죠. 모래에 대한 입도 얘기입니다. 모래 입도. 예. 그러면요. 이 그림을 0.5페이지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그죠? 0.5페이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요. 2페이지만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쓰라는 거를 쌈박하게 썼다. 예. 그러면요. 점수는 20점은 그대로 줍니다. 20점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출제자가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흥주의사항 쓰시오. 이런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 문제를 내림이 다짐에 대하여 기술하고 다짐 시공시 주의사항 쓰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짐관리 기준을 쓰라는 얘기예요. 다짐의 원리와 다짐관리 기준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채점 매길 때 어떻게 매겨를 하는 거 쓸 때 연야집안의 정의, 연집배수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시공주의사항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피복공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집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렇게 아사무리하게 물었을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연집배수, 요 해당되는 피복공사에 대해서 시공주의사항 말고 다른 거 알고 있는 거를 다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대제목을 하나 설정을 해서 시공주의사항은 별도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타 알고 있는 걸 싸그리 다 쓰라 이거 이 앞에다 한 페이지를 요거에 대해서 기술하고를 그 다음에 시공주의사항은 별도의 대제목을 띄어서 앞에 한 얘기가 설령 재탕되더라도 그렇죠? 여기
요거 대하여 기술하고에 대해서 재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은유기상 쓰다 보면 그러더라도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사물에게 물었을 때는 품질 관리 기준, 재료액이 원리 이런 쪽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수 따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세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자식이 이걸 뭘로 물어봤는지 아사무리하죠. 그죠? 따라서 아사무리하다. 아침이라서 좀 띵하시죠. 야, 간식 준비됐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달라 그래. 넌 들어오고. 내가 커피 한 잔 가지고 들어와라.